이번 영상은 횡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횡보 또한 누구의 영역이다? 세력의 영역이죠. 지루함을 만드는 거죠. 횡보라는 거는. 지루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가격적인 측면, 주가 관리, 적은 금액으로 많은 물량을 해소하고 그리고 물량도 해소하는 반면 또 뭐가 있을까요? 매집을 통하는 거죠. 횡보란 지루함을 개인에게 줌으로써 물량을 던지게 하고 그 물량을 받는 게 좋고요. 횡보에는 광폭도 있고 협폭도 있지만 세력이 있는 구간은 협폭의 횡보를 1차적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뭐 광폭까지 이해하실 건 없고요. 협폭의 횡보만 이해를 하시면 된다 생각하시고요. 횡보는 세력의 해당 종목을 잘 컨트롤하는 거죠. 즉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컨트롤을 하지만 주가 관리도 용이하다. 그리고 무엇을 한다? 매집을 하기 위한 또 하나의 모습이다. 자, 그러한 게 이제 횡보의 의미고요. 횡보에는 두 가지를 한번 보실게요. 횡보 두 가지. 이 두 가지라는 거는 이제 이평선적인 건데, 자, 하락 이후 단일 이평이죠. 하나는 단일 이평인데 이평선으로 보는데, 자, 주가가 하락 이후 3일선이 어떻게 요렇게 가는 그냥 변곡의 구간인 횡보가 있겠죠. 또는 상승 이후에 크게 하락하지 않는 이러한 횡보가 있을 거고요. 이거는 그냥 3일선 하나, 단일 이평 하나로 보는 횡보고요. 이것도 하나 여기도 변곡점이라고 그러죠. 변곡점 또는 횡보라고 합니다. 자, 여기도 변곡점이죠. 횡보라고도 하고, 자, 이것도 횡보예요. 이것도 횡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협폭의 횡보이라고 그러죠. 협폭 후 횡보. 이거는 무언가요? 두 가지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협폭 후 횡보. 박스권 횡보죠. 이거는 협폭 후 박스권 횡보. 제가 흥분했나봐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박스권 횡보. 즉, 박스권 횡보라는 거는 자, 상승 변곡점이 두 개, 하락 변곡점이 두 개 이상 발생한 구간입니다. 즉 내려왔던 올라왔던 자, 두 가지로 보여드릴게요. 자, 내려오던 이평선이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갈까 하다가 정고점을 올리지 못한 거죠. 즉 정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가는 거는 상승 N이죠. 쌍바닥이고 상승 N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의 모습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내려오는 모습. 즉 여기에 상승 변곡점이 두 개, 하락 변곡점이 두 개 이상 발생한 구간이에요. 이러한 구간을 뭐라고 한다? 박스권 횡보라고 합니다. 자, 여기를 이제 박스권 횡보라고 해요. 자, 여기를 박스권 횡보라고 한다. 자, 이렇게. 자, 근데 박스권 횡보는 이제 의미를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뭐다? 상승 변곡점 두 개, 하락 변곡점 두 개 이상이 발생한 구간에서 어떤 모습? 자, 어떠한 여기가 지지하는 모습이죠. 지지선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항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거에 대한 대응 매뉴얼은 따로 있죠. 대응 매뉴얼은 향후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가 이제 박스권 횡보라고 합니다. 이 또한 단일 이평으로 보았을 때 그냥 횡보하는 변곡점이 생기는 구간도 횡보의 구간이기도 하죠. 즉 변곡점만 상승 변곡점, 하락 변곡점만 없을 뿐이지요. 그것뿐이에요. 그리고 자, 이러한 구간에서
어떻게 될까요? 어떤 구간이다? 이러한 협폭은 세력의 구간이죠. 세력이래. 글씨도 못 써요. 자, 세력의 구간으로 판단하죠. 개인의 영역이 아니죠. 세력의 영역이다. 세력의 영역이다. 자, 세력의 영역, 즉 여기는 지루함을 이용한 지루함을 이용한 개인의 물량 해소 과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요, 협폭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낮은 금액으로 어떻게 많은 물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많은 매집이 가능하다. 적은 금액으로요. 매집이 가능하다. 그쵸? 그리고 협폭이기 때문에 주가 관리가 용이하다. 등등등이 있습니다. 즉 가격대가 적다는 거는 물론 이러한 횡보 구간에서도요.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이 구간에서도 어느 구간에선가 매집이 이루어지겠죠. 상승 국면에서도 매집이 이루어질 거고 하락 국면이든 어느 구간에서 매집이 이루어진다면 여기 구간에서도 세력의 단가는 어느 정도 될까요? 세력의 단가는 이것까지 이야기 드릴게요. 자, 원가, 세력의 단가, 원가 어떻게 판단이 될까요? 자, 본전이거나 또는 약 수익이거나 또는 약 손실일 수도 있죠. 무조건 다 이익만 갖고 가는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한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호재가 있다면 어떤 모습이 나타난다? 물량 소화의 과정도 마무리가 되고 호재가 있다면 어떠한 모습?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거래량이 실리는 매집봉의 모습, 장대 양봉의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호재가 있다면. 근데 호재가 없고 어떠한 단기적인 악재가 발생을 한다면 음봉으로 나타나겠죠. 저점을 이탈하는 음봉이 나타나겠죠. 물론 앞선 영상에서 설명을 했듯이 그 리스크 크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 그랬죠. 거래량적인 측면도. 자, 그러한 부분들을 보았을 때 어때요? 자기들이 악재에 따른 이제 판단 근거가 다르겠지만 약 손실을 보더라도 어떻게 이탈하는 경우도 있겠죠. 무조건 수익만 낸다는 거는 세력이 무조건 수익만 낸다는 거는 좀 어불성설이죠.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무조건 수익만 얻겠어요? 그렇지는 않겠죠. 손절할 때는 손절하고 빠져나가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요거는 향후에 대응의 매뉴얼로 한번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 부분에 있어서 그로디엔트죠. 방금 전에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어떠한 자, 박스권을 만들었죠. 여기도 저점을 횡보하는 박스권을 만들었다가 한번 슈팅을 주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의 박스권을 만들었죠. 이거는 저점에서 나타나는 박스권의 모습이죠. 그러한 모습에서 우리가 어떠한 기법을 쓰기 위해서는 공부를 했으니 이럴 때는 어떠한 기법, 이거는 착시거래량이네. 착시거래량의 대응 메뉴는 어떤 건데? 라는 것들을 인지하고, 물론 지루하죠. 답답하고. 그래서 내가 팔았더니 올라가는 거고, 그게 국룰이잖아요. 자, 그러한 부분들이 있죠. 요거는 바닥 구간에서 내려와서 횡보, 박스권 횡보, 상승 이후 박스권 횡보, 단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죠. 아주 재밌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 그리고 이거는 자, 아래에서 나오는 이제 착시거래량과 함께 볼 수 있는 횡보죠. 자,
상황에 맞게 좀 다르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물론 이스페타시스도 좋은 기업이죠. 기업이 상당히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인지를 하셨을 거고요. 이전에 크게 상승 후에 조정이 나왔어요. 나온 이후에 재상승을 하려고 하는데 물론 매물대가 있겠죠. 팔려는 사람들,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다 보면 어떤 모습으로 이러한 하단에서 올라오면서 어떻게 자 상승 이후에 하락 변곡점, 상승 변곡점, 하락 변곡점 크게 봤을 때요. 상승 하락 변곡점을 주면서 지루하게 움직였다는 거죠. 공포도 있죠. 어떤 분들은 내가 여기서 샀는데 뭐 매수의 기준에 돌파하려고 샀는데 물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기업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또는 기법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내가 생각하고 있다면 전저점을 붕괴하지 않으면 내가 향후에 매수의 시점이 나오면 매수의 기준이 나오면 내가 추가적인 매수를 할 건지 또는 돌파할 때 이때 돌파할 때 샀는데 쓴맛을 봤으니 이번에는 아랫단에서 사야지 뭐 이러한 이제 대응의 매뉴얼도 필요하겠죠. 그 이후에 물론 중간에 단기적인 악재는 있었어요. 실적 미스가 잠깐 나와서 근데 그게 구조적이냐 단기적이냐의 여부를 한번 판단의 근거를 가지시라 그랬었죠. 자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보고 그러고 나서 상승하다 보면 이 단면적으로 봤을 때는 위에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좀 길게 봐야죠. 길게 봤을 때는 여기에도 뭔가 좀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무조건 올랐으니 무조건 올라갈 거야가 아니죠. 일부 조정의 모습은 나올 수 있으니 그러한 부분 또한 대응을 해야 한다. 자, 또 이제 시노펙스죠. 시노펙스도 이전에 보시면 상승 이후에 횡보를 한 거죠. 요거는 이제 변동성 공급의 첫 번째가 아닌 두 번째까지 같이 있던 부분입니다.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보았을 때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단기적인 악재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손절을 할 거냐 아니면 그 악재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에 다시 한번 매수에 가담할 거냐 이러한 것 또한 여러분들이 많은 대응의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주식이 쉬우면서도 어려우면서도 또 대응해야 될 것도 많고 상당히 어렵죠. 하지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단기적인 악재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재상승 이후에 박스권 내에서 흐르다가 급하게 어떠한 이제 호재의 발생으로 인해서 큰 변동성과 또 뭘 줬나요? 장대 양봉을 줬죠. 자, 이 이유는 이제 어떻게 될지는 또 다른 문제예요. 또 그 이유 이거와 이 변동성 공급 준 이후 다음 진행의 과정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아주 재밌어요. 지금 거래량적인 측면과 캔들적인 측면, 이평선적인 측면 물론 수급이 있으면 수급부의 판단의 근거도 같지만 수급이 없다면 세 가지로 보았을 때 지금 현재 어떠한 상태인지 어떠한 진행 중인지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내가 수익을 극대화를 노릴 수도 있고요. 수익을 극대화를 노릴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팔고 그냥 나가는 수밖에 없죠. 그러한 판단의 근거를 세력과 개인의 구분을 할 수 있는 거래량적인 측면까지 고민을 하셔야 된다. 아주 재밌어요. 자, 여기도 보시면 긴 윗꼬리죠. 어제 또 긴 윗꼬리가 나왔어요. 거래량을 동반한 매도세가 나왔죠. 과연 이게 또 한번 착시의 모습으로도 접근을 할 수는 있지만 착시라기보다는 이제 조금 올라갔으니까요. 자, 긴 윗꼬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게 매집이냐 매도냐의 여부는 결과론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단 최대한
짧게 대응할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면 급등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빨리 파는 게 낫겠죠. 그런 이제 대응 매뉴얼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